안녕하세요. 노티스맨입니다. 제가 유튜브 이름을 노티스맨으로 지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중의적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노티스라는 남자, 노티스를 하는 남자, 공지를 하는 남자란 뜻과 노티스, 이빨이 없는 남자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이 이름을 지으게 되었는데요. have notice가 소용이 없다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자면은 이빨 빠진 호랑이 정도로 해석이 될 텐데요. 이빨이 없이 물어 뜯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듯이 제가 얄팍한 지식으로 누군가를 공격할 생각은 없지만 여러 이슈들을 다루다 보면 아무래도 주제가 되는 사람 혹은 단체가 생기게 될 텐데 그게 아무래도 아직은 그분들에게 아무런 데미지가 되지 않지 않을까 하면서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제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쓸리는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노티스맨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영상이 너무 정치 얘기만 그 전에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질 수밖에 없는 경제적 자유, 얼마면 될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저는 약 한 5년 전부터, 한 2019년부터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른바 엄청난 부를 이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이런 경제적으로 목표하고자 했던 부분은 어떻게 이루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에 대해서 같은 목표를 두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남들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첫 회사는 중소기업이었는데요. 월급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건 너무 적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했었어요. 주변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봐도 우선 제가 졸업을 하고 약 몇 개월간의 취준생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취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친구들에 비해서 약간 사회생활을 좀 일찍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제 주변에 군대를 좀 미뤘다가 늦은 나이에 다녀온 친구도 있고 전문대를 졸업해서 저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한 친구도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에 비해서 몇 개월이나마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연차를 쌓으면서 이렇게 3년 정도 그 첫 회사를 다녔는데 주변에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 취업을 했더라고요. 제가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첫 월급이 작아서 그런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봤을 때 제 월급이 점점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해서 만족하면서 다녔던 회사긴 한데 제가 사회초년생 때는 귀가 정말 얇은 편이었거든요. 주변 친한 친구들이 제 월급 수준을 듣더니 야 이제 3년 정도 다녔으면 충분하니까 이직을 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제가 주변 친구들 말을 그냥 가볍게 흘려듣는 편이 아니어서 고민을 좀 하다가 회사를 다니면서 구직 사이트에 한번 이력서도 넣어보고 다시 갱신해서 올리고 이력서도 넣어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현재 생활에 특별히 아주 불만스럽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조건이 좋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이력서를 안 넣었어요. 근데 처음에 한 군데 정말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서 여기 정도면 정말 들어가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언제쯤 합격이나 불합격 발표가 날지 이런 게 궁금하다 보니까 매일 들어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곳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불합격 통보조차 안 왔어요. 그리고 해당 지원자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바로 같은 공고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저는 낙담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매일 취업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정도도 괜찮고 야 여기도 정말 좋겠다 싶은 회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급여 조건은 최우선적으로 봤는데요.
급여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봤어요. 그러다가 한 군데 넣었는데 드디어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경력이나 경험이 좀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사람이 급했던 건지 아니면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바로 채용이 진행되더라고요. 기존 근무를 하는 중인 걸 감안해서 이직하게 된 회사에서도 약 한 달 정도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 일자가 나온 걸 확인하고 바로 전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한 2주 정도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2일 정도 좀 쉬다가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엔 어떤 회사 중에서 한 곳이 붙으니까 다른 곳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붙어놓고 나서 그 중에서 뭐 연봉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나은 곳으로 골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첫 회사에 비해서 첫 번째 회사에 비해서 두 번째 회사는 급여가 아주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름 풍족하게 생활을 하게 되었고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도 급여 수준이 저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씀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절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예인은 아닌데 어떤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뜨더니 변했다는 말을 가끔 듣는다고. 근데 뜨기 전과 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전과 후가 경제적인 것부터 사회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안 바뀌고 똑같이 행동하는 게 더 이상하고 가식적인 행동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논리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동의하는 부분은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다면 그 환경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너 뜨더니 변했다는 말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뭐 변했다 그 문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는 아무래도 너 뜨기 전에는 인사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뭐 하더니 뜨더니 인사도 안 하고 거만하고 뭐 늦게 나오고 나태해졌다 뭐 이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는 그냥 뭐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판단해서 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두 번째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좀 많이 올리면서 돈을 좀 모으다 보니까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통장이 한 대충 100만 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이때도 100만 원이 통장에 있었던 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100만 원 만들어 놓고 이 돈은 정말 진짜 아프거나 정말 급할 때 써야지 하면서 그냥 통장에 넣어두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만약에 망해도 내 성향에서 뭐 빚내서 뭘 하거나 이럴 성격은 아니니까 잘못 뛰어봤자 3년 전 혹은 4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모은 돈은 안전하게 뭐 얼마 안 되는 이자를 받으면서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뭐 아마 은행 이자율이 1금융권 은행이 2%가 안 되었고요.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이 3%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좀 더 위험하지만 좀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좀 공부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생각보다 잘 되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떼돈을 벌거나 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 뭐 경제적으로 혹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아지니까 이런 부분이 좋다고 판단해서 두 번째 회사도 제가 몇 년 다니다가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첫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만두다 보니까 혹시 주식을 하다 잘못되면 다시 비슷한 회사로 갈 수 있겠다는 판단도 있었고 이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집에 나름 여유가 조금 있는 편에 속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다거나 뭐 그렇다면 저도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운이 좋게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노후나 이런 대비가 충분히 되어 계셨고 그래서 저는 나 혼자야 뭐 뭘 해도 밥 굶겠어? 하는 생각으로 좀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두 번째 회사를 계속 지금도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약간의 재능은 있었는지 뭐 매달 회사 생활하는 정도 그 이상의 수익은 올릴 수 있었더라고요. 물론 손해가 난 날도 있었고 평균적으로는 생활하고
그래도 자본금이 좀 불어날 수 있을 만큼 매달 벌었던 것 같아요. 우선 회사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돈이 있는데, 사실 주식을 집에서 하게 되면 인터넷과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컴퓨터도 주식을 하던 안 하던 사용할 수밖에 없고, 뭐 밥도 대부분 뭐 집에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비용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만약에 좀 적게 나는 달이어도 크게 부담이 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와이프가 다행히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고 사실 아는 것도 정말 많아요. 제가 성격이 엄청 활발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주변에 사람이 많거나 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몇몇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와이프는 저보다 정말 훨씬 똑똑한 사람 같아요. 주변에 친구들도 정말 대단하고 똑똑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 와이프는 진짜 엄청 똑똑한 사람이 아닌가.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공부에 관심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었겠다 싶을 정도예요. 와이프, 와이프가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저는 다행히 그동안 모은 돈이 어느 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둘이 뭐 미래 계획이나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모은 돈이 뭐 주식에서 부동산 쪽으로 점차 조금씩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엄청난 부를 이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직접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하다 하는 정도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이거 하나는 그래도 제가 좀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일을 안 해도 돈이 생기려면은 나 대신에 무언가가 대신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즉 자산이 저 대신에 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주식을 해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수익형 뭐 부동산에 투자해서 일정 금액이 매달 나올 수 있던지, 이런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많은 분들께서 저와 비슷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고 냉철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뭐 나는 결혼 생각도 없고 혼자 살 거고 매달 200만 원만 꾸준하게 들어온다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뭐 아니면 300만 원, 아니면 400만 원, 이렇게 목표치는 다들 다를 텐데요. 어떤 사람은 그 목표치가 뭐 100만 원 혹은 뭐 150만 원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표를 처음에 너무 허무맹랑하게 잡으면은 자신이 뭐 안 돼요. 너무 허무맹랑하게 잡으면 안 돼요. 자신이 현재 지금 상황, 자산, 부채, 그리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나 뭐 고정적이지 않지만 매달 거의 평균적으로 나가는 비용, 뭐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 그 중에서 자기가 일해서 들어오는 수입과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 즉 아까 언급드린 나 대신 내 재산이 일을 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플러스 노후 대비를 위한 약간의 저축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식과 부동산이란 방법을 이용하였지만, 해당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자신에 대해서 뭐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런 거에 재능이 없다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각자 재능이 다들 다를 테니까 제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개개인을 찾아드리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의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는 집안에 엄청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면은 초반에는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모으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면밀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지방에서 본가가 있는데 직장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다니게 된다면 월급이 많이 받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월세라든지 밥도 해먹거나 뭐 사 먹어야 되고 비용이 무시 못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고향에서
같은 일 혹은 비슷한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비용, 그리고 계속 서울에서 아니면 수도권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비용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어떤 게 더 본인한테 나은 선택인지 말이에요. 예전에 드라마 중에서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대사가 정확하진 않은데 대충 이런 느낌의 대사였어요. 뭐 처음 1억을 모은 데까진 8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걸 다시 2억을 만드는 데는 뭐 5년이 걸렸다. 이걸 뭐 10억을 만드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앞으로 1년 안에 이걸 100억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니까 아무래도 허구로 만들어진 건 있지만 이태원 클래스의 주인공도 처음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몇 년인가 원양어선을 탔던 내용도 나오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야, 원양어선을 타서라도 돈을 모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초반에 수입과 앞으로 벌어들일 걸 예상되는 수입까지 합해서 수입과 매달 지속적으로 그리고 줄일 수 없는 비용 이런 부분이 평균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비교해 봤는데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금액을 모으는 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이거는 수입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비용을 바꾸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나옵니다.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몇 년 후에도 혹은 몇십 년 후에도 현재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조금 공유해 드렸는데요. 자세하게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뉴스에 뭐 제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슈가 있다면 그걸 다뤄볼 테고요. 없다면 이번 영상처럼 제가 평소에 유튜브를 한다면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